그 아이를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 와서 엄마라며 끝까지 집착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죠.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랑을 달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한이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과 끝까지 나쁜 사람이기를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한이 데려갈 자격이 있다고요?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굳은 얼굴로 독수리 술도가 담장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어른처럼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나영은은 고개를 돌려 세리를 보자마자 피식 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린 그 표정엔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죠.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아직도 오지랖은 여전하구나. 말끝마다 깔리는 냉소. 그 말투 하나에도 세리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또 오셨네요. 한이 데리고 가겠다고 또 그러시는 거죠? 세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이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나영은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죠. 걘 내 딸이야. 내가 감히 막을 자격 있어? 애 좀 봐줬다고 엄마 행세하려고? 그 애를 낳은 건 당신이지만 키운 건 아니에요. 한이를 엄마 없는 애로 만든 것도 당신이었고요. 세리의 말에 나영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되려 발끈했어요. 그건 그때 내가 좀 힘들었을 뿐이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세리는 참아왔던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 베이비시터를 통해 한이를 몰래 만나던 장면을,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나영은의 행동을, 돈 주고 사람 시켜 몰래 데리고 나가고 사진 찍고 놀이터 가고, 그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그건 그리워서 그런 거였어.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어. 그럼 그때 그렇게 떠나지만 말았어야죠. 이 아이 데리고 살 용기가 없다며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사람. 그게 엄마예요? 진짜 엄마라면 다른 사람 품에 안긴 내 아이 보고 질투부터 하진 않죠. 나영은은 더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날선 눈빛으로 세리를 노려봤어요. 너도 그냥 나 질투하는 거잖아. 범수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 애까지 꼭 껴안는 척하는 거잖아. 세리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단단히 눈을 맞추며 말했죠. 전 한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근데 그 뭐든지 안엔 당신 같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순간 집 안에서 한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영은이 무심코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다가서려 하자 세리가 앞을 막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도 못 만나요.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도요. 나영은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지만 그 발걸음은 날이 성칼처럼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남겼어요. 사랑을 줘본 적 없는 여자가 사랑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방금 나영은이 술도가 앞에 있었어요. 한이 진짜로 데려가면 어떠해요? 너무 불안해요. 세리의 말에 오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조용히 눈을 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잠깐 동안 연락처를 훑던 손이 멈췄고 그는 곧장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 가능한가요? 잠깐 뵙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디 가요? 세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죠. 오범수는 말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죠. 다녀와서 말할게. 근데 오늘은 나만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세리의 손끝이 움찔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 한이를 생각하며 참아왔던 불안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장 회장의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오범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 회장은 익숙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가 한이 아빠인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범수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 눈빛엔 결심이 서 있었죠. 한이를 데려가겠다는 말. 회장님도 들으셨겠죠? 장 회장은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응, 그리고 난 그리 반대하진 않아. 아이한테는 아무래도 아빠보단 엄마 품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지. 버린 사람한테 다시 안긴다는 건 아이한테 또 한 번 버림받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오범수는 단호했어요. 한이는 지금 엄마 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건 회장님이 아니라 저와 그 아이가 만든 시간이 증명합니다.
장 회장은 짧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죠. 그래도 엄마라는 건 피로 이어진 관계 아닌가. 한이가 그걸 언젠가는 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오범수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켠 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 회장님, 이건 제가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던 카드예요. 사진첩과 문자 기록. 그 속엔 유학 시절, 자신과 헤어지기 전, 나영은이 장 회장을 먼저 만났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이 사진과 문자, 제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영은이는 몰라요. 장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이게 기사화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장님의 사업엔 영향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생활은요? 회장님께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은요? 한참을 침묵하던 장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걸로 협박하겠다는 건가? 아니요. 저는 그저 약속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한이 앞에 다시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절대 그런 여자를 엄마라 부르며 자라지 않게 하고 싶어요. 장 회장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 숙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요청입니다. 그 약속이 깨진다면 다음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장 회장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서히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죠. 오늘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밀렸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지금처럼만 지내면 안 되겠니? 조용한 거실, 은은하게 퍼지는 위스키 향과 장 회장이 굴리던 유리잔의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든 나영은이 들어섰죠. 여보, 나왔어요. 이거 이번 시즌 새 컬러인데 어울릴 것 같아서. 그녀는 잔뜩 들뜬 얼굴로 들어왔지만 장 회장의 표정은 달랐어요. 잠깐 앉아보지.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무언가가 짙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영은은 쇼핑백을 내려놓고 살짝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한이는 이제 그만 있자. 그 한마디에 나영은의 눈빛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뭐라고요? 왜요? 왜 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장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 얘기, 이젠 듣고 싶지 않아. 아니,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내 딸 데려오라며. 그래서 나 그 일만 생각하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돈 빼갔니?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선 불신이 뚝뚝 묻어나 있었어요. 나영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되물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장 회장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오범수, 그 남자 만났어. 나영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창피했어. 내가 그런 남자 앞에서 내 과거를 변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쾌했어. 그럼 애초에 말하지 그랬어요. 그 남자랑 만나기 전에 너,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내가 널 감쌌던 모든 말들이 오늘 그 남자 앞에선 그냥 웃음거리가 됐어. 한이 얘기 그만하자는 말 속엔 수치심, 피로, 그리고 실망이 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나영은은 그 감정을 읽지 않았어요. 아니, 읽지 않은 척했어요. 결국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네요. 다들 한이만 불쌍하다 하고 범수는 언제나 착한 아빠고 그리고 전요? 장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들고 있던 유리잔 속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기만 했죠. 됐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데려오란 말 하지 말았어야죠. 나영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이는 제 딸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그 말은 누가 들어도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었어요. 장 회장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영은은 쇼핑백을 바닥에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어요. 조용한 집 안에 단단히 울리던 잔 속 얼음 소리마저 언제부턴가 멈춰 있었죠. 범수랑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었어요. 나영은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중얼였어요. 한쪽 입꼬리가 자꾸 떨렸죠. 장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넌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그날 이후 장 회장의 연락은 끊겼고 카드도 막혔고 집 안의 모든 시선도 싸늘해졌죠. 결국 다들 버리네. 그럼 이젠 내가 뺏어야지.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고 장 회장의 개인 계정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해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계좌에서 조용히 돈을 이동시켰죠. 그리고 다음은 한이.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서류만 정리되면 다시 내 품으로 올 수 있어. 그녀는 이전에 쓰던 유학비자 기록을 조작했고 자신과 한이가 같은 해외 시민권 절차를 밟고 있다는 가짜 증빙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더불어 한이의 출생신고 원본을 보관하던 구청 담당자에게 법적 후견자 변경 요청을 넣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이 함께 제출됐고 구청은 확인을 위한 대면 서류 심사만 남겨둔 상태였죠. 조금만 더 하면 돼. 다 끝내고 그 아이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야. 오범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 그날 넌 내 딸을 버렸고 그걸로 끝이야. 웃기지 마. 나 없이 그 아이가 웃는 걸 난 못 봐. 그 아이는 내 거야. 그녀는 한이의 사진을 확대해보며 중얼였어요. 엄마는 있잖아. 너한테 다 해주고 싶었어. 근데 세상이 그걸 못하게 했던 거야.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니지만 그 애 하나만은 내 품으로 돌려놔야 내가 졌단 소리는 안 듣지. 방 안에는 종이 서류와 서명 위조본, 그리고 스크린샷 수십 장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여권을 챙기고 비상용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하나 눌렀어요. 계획대로 진행해요. 다음 주까지. 그 아이도 돈도 전부 정리될 수 있게요. 세상에 대한 복수심, 사랑받지 못한 상처, 자격 없는 집착이 한데 얽힌 그 손끝이 점점 더 날카롭게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사랑이라 믿은 욕심이 이제는 아이까지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 아이를 핑계 삼아 나한테서 도망갈 계획이었구나. 장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어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죠.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들렸어요. 나영은은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엔 커피잔, 다른 손엔 핸드폰. 모른 척하는 얼굴이었지만 심장은 이미 속도를 올리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까지 회장님 곁에서 하나도 숨긴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왜 내 계좌에서 수십억이 빠져나간 거냐? 장 회장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금융내역, 여권 사본,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한이 후견자 변경 신청서까지. 그날 너 나한테 조용히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또 속는 셈 치고 넘어가 주려 했어. 사람이란 게 애정이 남아있으면 그렇게 바보가 되더라고. 근데 넌 그 다음부터 또다시 뒤통수를 치더라. 이게 내 진심이더라. 나영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술은 차갑게 올라갔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깟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장 회장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놨어요. 오늘 오범수 만났어. 그 남자 앞에서 내가 뭘 느꼈는지 알아? 창피했어. 내 과거를 내가 감싸 안았던 게 그 사람 앞에선 그냥 웃음거리였더라. 그리고 너,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사랑도, 신뢰도 모두 가짜였단 걸 느꼈지. 나영은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도 절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잖아요. 그냥 젊고 예뻐서 옆에 둔 거잖아요. 장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처음엔 그랬지. 근데 나는 한 번쯤 진짜 마음 줬어. 내가 한이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잠깐이나마 믿었어. 이 여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 근데 너는 결국 또 너만 챙기더라.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영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부로 내 옆에 설 자격은 내게 없다. 회장님, 한 번만 그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 넌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없던 사람이야. 나영은의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도 변명도 이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죠. 장 회장은 말없이 등을 돌렸고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오늘부로 이 사람 내 앞에서 치워. 그 말 한마디에 비서가 눈빛을 끄덕였고 남겨진 건 식지 않은 커피잔과 찢겨진 서류 몇 장, 그리고 문 밖으로 쫓겨나듯 사라지는 발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남아있었어요. 사랑도 계산도 결국 신뢰가 끊기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였죠. 회장 돈까지 손댄 여자가 다시 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영은이 또다시 독수리 술도가 앞을 서성이던 그날 밤. 마침 산책을 다녀오던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그녀를 마주쳤어요. 이제 정리 다 끝났어.
나영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회장님이랑은 정식으로 끝냈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어. 이 정도면 너랑 나 하니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세리의 표정이 굳었고 오범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입을 다물었어요. 돈으로 가족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 그게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죠. 나영은은 세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어요. 네가 뭐라고 그 아이를 저렇게 데려가 놓고선 가족 코스프레를 해? 내가 없었으면 한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 아이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아이라고. 바로 그때 오범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만 힐끔 보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소란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오범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누구 전화 받은 줄이나 알아? 장 회장이야. 앞으로 너랑은 안 엮일 테니까 자기는 끌어들이지 말란다. 너랑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너는 이미 한이를 버리고 떠났어. 그게 팩트야. 나영은의 얼굴이 경직됐어요.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여전히 올라가 있었죠. 정말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내가 한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순간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요. 지금 이건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나영은과 마주 선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어요. 한이는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도요. 두 사람 모두 제가 지킬 수 있어요. 당신의 집착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나영은의 눈동자가 붉어졌어요. 그러나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한이, 그 아이 한 번만 안아보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던 여자가 아이의 체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독고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한이를 품에 안고 다시 나왔어요. 오범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젓는 듯 했지만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죠. 괜찮아요. 그 아이가 기억할 마지막 장면은 엄마의 미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어야 하니까요. 조심스럽게 한이를 건네받은 나영은 그 순간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그녀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한이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한이는 낯설다는 듯 멀뚱히 바라보다 다시 세리 쪽으로 팔을 뻗었죠. 그 순간 나영은의 눈빛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세리가 아이를 받아 앉아 나영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더는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듯 말이죠. 이제야 알겠어. 내가 다 망쳤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은 흘리면서도 고개는 높이 들고 있었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한이는 잘 키우든지 말든지. 뒤돌아선 나영은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느리고 무거웠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오범수는 어디론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죠. 세리는 그런 오범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힘주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분명히 전해졌어요. 괜찮아요.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잘 키워요. 한이를. 오범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옹알이를 내뱉었죠. 마치 모든 걸 이해한 듯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꼭 붙잡으며 결국 사랑도 욕망도 모두 잃은 나영은은 한이의 손 한 번 잡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 그녀에게 마지막 양심을 남겨준 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끝끝내 독고세리를 탓하며 무너진 나영은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